말이 느린 게 아니라 다른 발달이 느린 걸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어가 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말만 느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학습된 상호작용의 함정. 저도 이제 여기 좀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건 뭐야? 라면서 질문식으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매번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제한된 언어 기능을 보인다. 영유아기 때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터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좀 슬퍼졌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말이 이제 굉장히 빠르고 다른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 저희 아이는 이미 막 문장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 하나의 좀 중요한 척도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릴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걱정을 안 했었는데 왜 슬퍼졌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아이들의 인지와도 관련이 깊게 있지만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제 이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저처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익숙한 친구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낯선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아이가 또 이제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소통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늦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한 대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로 좀 고민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 각 시기별 부모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이 좀 늦어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아이가 날 빨리 엄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제잘제잘 아이와 어떤 티키타카 대화를 하고 싶다.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적인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언어 발달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알려주고 또 솔루션까지 제공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랑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다른 발달이 느린 걸까? 네, 말이 느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어가 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아이가 말만 느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발화가 좀 늦더라도 바디랭귀지로 베이비 사인으로 부모님에게 소통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 자체는 지금 늦지만 뭘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상호작용 중에 특히 눈맞춤과 호명 반응은 언어 발달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눈맞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님을 이끌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어적으로 발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극이 됐을 때 훨씬 더 이제 높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말을 해, 안 해,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면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소통하는 연습들을 많이 못하는 그런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훈육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이제 말이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12개월 전후의 아이들도 행동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의성어 어태어를 짧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도 옳고 행동을 멈추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더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24개월이 지나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훈육하거나 뭐 식사하거나 아이들이 재우거나 이런 생활 속의 영상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훈육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문제 상황이 아닐 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도 뭐가 없어요? 눈 맞춤이 없어요. 그렇다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부모님이 얘기를 해요. 그냥 아이는 내 밥만 보거나 내 장난감을 보면서 놀이를 하거나 밥을 먹는 거죠. 부모님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언어는 모방이라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발화가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의 입 모양도 봐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아이가 그 상황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때 어떤 말을 하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때 입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학습해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하면 이 아이는 계속 이게 영어처럼 흘려듣기로 인풋이 되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발화가 안 돼. 그건 뭐예요? 이제 눈맞춤과 소통하면서 이런 학습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3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 2세 이전의 아이라면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부모의 눈을 정확히 쳐다보는지 관찰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문제 행동을 아이가 보이면 이런 것들 기초 생활 습관을 집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하나하나 아이랑 손 닦고 양치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다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 좀 미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빨리 이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언어적으로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거죠. 생활 습관에서도 아이가 소통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해본 경험이 없다는 건 배워본 적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손 씻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을 다 씻어버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벌써 얼굴은 다 씻고 수건까지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습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는 아니라도 내가 손 씻기를 예를 들어서 좀 아이랑 즐겁게 재밌게 가르쳐 보겠다. 그럼 그 속에서 눈맞춤도 나오고 그때 엄마가 말하는 것도 아이가 배울 수 있고 표현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된 상호작용의 함정. 저도 이제 여기 좀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익숙한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과가 예측되는 소통을 하는 것을 이제 학습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랑 씻을 때 아이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엄마랑 밥 먹을 때, 엄마랑 마트 갔을 때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익숙하게 대화를 잘해.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 아이가 뛰어나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행동에 정해진 순서가 있는지 아이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하네요. 학습된 상호작용의 특징은 주세요, 일어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제한적이고 같은 상황에서 매번 같은 반응을 하고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어 발달은 다양한 환경과 사람, 사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향상된다. 연령이 어릴 때는 굉장히 그냥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단조롭잖아요.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편한 사람과 학습된 상호작용,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언어 발달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 그때가 오는 거죠. 근데 진짜 언어 발달은 다양한 환경과 사람, 사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어른, 특히 이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거를 향상시켜 가야 되는데 매번 같은 레퍼토리 속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없음을 기억하자. 와, 이거 별표 5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함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낯가림도 심하고 항상 예민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보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많이 자랐고 또 엄마 아빠도 특히 이제 아빠도 좀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 가는 공간, 여행을 가도 항상 같은 곳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근데 얘는 어때? 그 상황에서 너무 표현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통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언어적으로는 제가 그런 고민을 이제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함께 언어를 습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주제에도 좀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휘도 좀 확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더해지면서 그 또래 수준에 맞는 언어 발달이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된 상호작용의 함정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언어가 빨랐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도 있고 다 이제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있는 거지만 이 아이가 좀 더 균형 잡힌 발달이 일어나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화용 언어 발달이 느리면 질문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건 뭐야? 라면서 질문식으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매번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제한된 언어 기능을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관계의 폭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또래 친구들도 막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더더욱 이게 잘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매번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제한된 언어 기능을 보인다. 친구가 인사를 해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친구가 인사를 해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낯가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 나한테 갑자기 말을 시키거나 다가왔을 때 내가 받아치는 게 어려운 거는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발달의 영역을 크게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서로서로 다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신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가 없죠. 언어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친구를 잘 사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속상함도 느낄 수 있고 점점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활동하는 범위들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성 부분에만 많이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불편한 부분들 많이 없애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준비가 되고 나니까 뭐가 없냐면 이제 무기가 없는 그 무기가 뭐냐면 언어인 거죠, 언어. 근데 언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게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가 너무 잘 되니까. 한 영역의 발달이 빠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강점을 이용해서 균형 있게 발달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게 이제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화용 언어 능력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부모는 표현 언어, 수용 언어에만 치중하지 말고 화용 언어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언어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말이 느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각이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 두 번째,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아이. 어디선가 들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아이. 고집이 세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아이.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말문을 닫아버린 아이.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랑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86페이지에 감각이 예민한 아이는 보통의 아이와 느끼는 감각의 정도가 달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극장을 가요. 다른 애들은 다 막 인형극이 나오는데 재밌게 소통하는데 얘는 너무 그때 느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책에서 아까 언어는 주입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또래 관계에서도 이거를 대화하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 감각이 불편해서 친구가 다가오는데 뭐 무섭게 느껴지고 나를 때릴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그게 너무 두렵고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 막 즐거워서 웃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서가 너무 힘들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어두운 곳이 싫어. 뭐 불 끄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 안고 가는 거죠.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 그나마 좋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말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 내가 왜 불편한지도 모르고 왜 불안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뭘로 울음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죠.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막 울 때 들리는 소리는 어때요? 나에게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부모님이랑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이가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의 예민함들도 이런 언어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89페이지에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감각에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의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는 스스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법과 불편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있다면 감각 통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이 말이 느린 아이를 위한 엄마표 언어 치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표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조건 아이의 관심과 흥미로 시작해야 한다. 아이가 자동차를 놀고 있을 때 꼭 부모님이 자동차를 짚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자동차를 굴리는 걸 눈으로 따라가지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호작용들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뭔가 엄마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뭔가를 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과자를 달라고 하면 과자를 주면서 쏙, 퐁당 이런 식으로, 이거 먹을까? 냠냠 이런 식으로 타깃 어휘를 반복하자라고 합니다. 타깃 어휘.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쏙 하면서 넣어줬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쏙 아이가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아이가 눈을 맞추죠.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안 해버려. 이거는 애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려면 두드려서 나를 쳐다보게끔 만들어서, 또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런 요구들을 해서 소통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부모님부터가 이제 아이한테 뭔가 상호작용을 할 때 좀 소극적이면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배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상호작용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옹알이, 의미 없는 옹알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내용들도 있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청각주의력과 작업기억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소리내기가 있는데, 청각주의력,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딴 생각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돼? 대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청각주의력이 필요한 건데, 꼭 해야 하는 일과를 설명해주고 아이 입으로 들은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들은 걸 그대로 옮겨보게끔, 읊어보게끔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 닦을 거야 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아이가 충분히 듣고,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듣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할 거지? 라고 되물어서 아이가 손 씻기 이런 식으로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아이에게 추궁하듯 너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통제받는 경험이 특히 많은 아이들일수록 좀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즐겁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도 많이 이제 하는 게 기대감을 줄 때 이런 대화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했지? 뭐 책 읽기로 했어. 그럼 어떤 책 만나기로 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전에 그러면은 뭐 간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뭐 먹기로 했지? 그러면 간식 먹기 전에는 맞아, 손 씻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연습들을 해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활동 전환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먼저 다음 기법을 적용하래요. 먼저 다음 기법은 아이에게 부모가 말한 지시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아이가 받고 싶은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에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과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간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주스를 먹고 싶어 할 때 주스를 원하는 보상을 부모님 얼굴 옆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눈높이가 이제 여기 주스가 먹고 싶으니까 딱 맞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하이파이브를, 주스를 들고 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짠 하면은 주스 주세요 그러면서 주스를 주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거에 맞부딪히면서 제안에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을 했죠.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했더니 뭐가 와? 내가 원하는 주스가 오네. 이거는 제가 훈육에서도 가장 기본, 전혀 훈육이 안 통하는 아이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얘가 고집이 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훈육이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복종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내가 지시에 따르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무언가 소통을 했을 때 뭐가 온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온다는 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지, 그게 1단계로 딱
주어져야지 아이가 신뢰감이 쌓이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내가 하이파이브를 한다. 뭔가 지시에 따른다. 소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즐겁게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다른 것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우리 손 닦고 나서 주스 먹을까? 예 하고 손 씻고 주스 먹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주스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짠 했을 때 짠을 치지 못하는 애는 뒤집어지겠죠. 왜? 소통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은 비언어적인 소통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언어적 소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것이 이제 만족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엄마도 너와 대화하고 싶어. 이 책은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표아름누리 작가님 저랑 이제 인스타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서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 선생님의 컨텐츠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뭔가 유머러스하게 좀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잘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 언어치료사로 오래 계시면서 이제 근무한 경험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고 이제 한국에 한번 나오셨을 때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이제 공통점도 많고 그때 이제 썼던 책이 쓰고 있었던 책이죠, 이 책이. 책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응원도 해드리고 했는데 1년 뒤에 이 책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한바 리딩이었는데 이렇게 책 속에 도움이 된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더 좋은 책들 많이 찾아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